식후에 어지럽다고 억지로 걸어 다니시면 뇌가 망가집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70세 넘은 분들께 가장 필요한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73세 박순희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4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시도 앉아 계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손님상 치우랴 설거지하랴 쉴 틈 없이 움직이셨고 동네에서는 박 사장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르신도 그 부지런함을 평생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쪽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피로가 쌓인 거라 생각하시고 보약도 지어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만 드시면 머리가 손뭉치처럼 멍해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허무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고 빈혈도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크게 이상 없으니 푹 쉬시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그 증상의 원인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장기가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무려 20%를 혼자서 독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배가 고픈 VIP 손님인 셈입니다. 이 VIP에게 공급되는 혈액이 단 몇 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당장 비상등을 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혈액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위장과 소장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몰려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밀한 교통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보내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는 꾸준히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교통 정리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고 고장이 납니다.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뇌 쪽 혈류를 지켜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뇌가 굶주리고 있는데도 습관대로 벌떡 일어나 손님상을 치우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부족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박순희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식후 어지럼증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 살리기 비법입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반드시 누워야 하는지, 그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젊게 되돌리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뇌 건강이라는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건강 정보를 꼭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식사를 마친 직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거지가 아닙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물탱크 펌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 맨 꼭대기 옥탑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펌프가 옥탑방까지 물을 밀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중력을 이기면서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식사 직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일종의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배분 담당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던 피를 위장으로 돌리자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빼앗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원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이 피를 싹 가져가 버리니 옥탑방인 뇌에는 물이 졸졸 흐르다가 끊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식후 저혈압이고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아찔하며 심하면 박순희 어르신처럼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하 펌프가 더 이상 옥탑방까지 물을 밀어 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뇌에 피가 술술 흘러 들어갑니다. 뇌세포들이 드디어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기지개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어지러워도 꾹 참고 일어나 움직이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제 말씀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토록 시달리던 식후 어지럼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 뒤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상체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세워 주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구 20분 눕기는 나태함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뇌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혈액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막고 기억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밥만 먹으면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흐트러진 몸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통로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과 앉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잠자리에 드실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가볍게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습다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새 피를 뇌로 힘차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쭉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눌립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지요.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탁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정맥피가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근처에 살포시 놓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나흘째 되는 아침 어르신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머리가 거짓말처럼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앉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망가뜨리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쑥 튀어나옵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뻗어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바로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로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져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재빨리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겪으셨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도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분식집 주방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하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바로 서고 골반이 바로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뻣뻣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오래된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건강이 첫 번째 채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순희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놀라운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박순희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지요.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양을 조금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바로 설거지통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박순희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로 향하셨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작은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기억하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 위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나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환해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누우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공부나 바둑이나 화투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나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박순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가장 간절한 부탁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과 바른 자세로 뇌 혈관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시구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가족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건강한 100세 시대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 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